자, 이번 강좌는 속도와 거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미분을 통해 가지고서 점의 위치로부터 속도 그리고 가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평면상에서 하나의 점이 움직일 때 그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얘기를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합시다. 점 P가 있는데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평면 운동이니까 X좌표, Y좌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 우리 바로 속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점 P의 속도는 dx dt 그리고 dy dt 이렇게 쓰여지게 된다. 자, 미분해서 공부한 거예요.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의 속도니까 vx라고 표기를 하고 이 y축 방향의 속도니까 vy라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미분에서 공부했던 평면 위에서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발합시다. 점 P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 P가 여기에 현재 시각 T일 때 위치가 XT, YT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델타 T만큼의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그랬을 때 점 Q가 여기에 있다면 점 Q는 델타 T만큼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위치가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렇게 쓰니까 지금 대단히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별로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점 P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델타 X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그때 Y는 이만큼 움직인 겁니다. 델타 Y만큼. 자,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P에서부터 Q까지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P에서 Q까지 움직인 이 거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를 델타 S라고 한번 해봅시다. 델타 S. 자, 그러면 이 델타 S는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죠. 델타 S는 이 거리와 이 거리의 제곱으로 표시가 되어지게 돼요.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델타 Y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 움직임은, 이 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시간에 따르는 변화율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델타 T로다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델타 T로 나눠주면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S가 되어지는 거고, 델타 T가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델타 Y, 델타 T 같은 방식으로 자,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학에서 보통 이렇게 델타라는 용어가 들어가 주게 되면 아주 미세한 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폭넓게 잡아줬지만은 실제로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거의 시각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델타 T를 0으로 한번 좀 보내볼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줬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S라는 식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델타 T의 제곱 플러스 델타 Y, 델타 T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거리의 시각에 따르는 변화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얘는 ds dt가 되겠죠. ds dt equal to 여기도 지금 바뀝니다. dx dt의 제곱 그리고 dy dt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러면 자, 얘가 지금 뭐냐면 거리를 미분한 거예요. 요게 지금 자, S-가 S''이 이거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죠? 뭐가 떠오르나요?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얘를 적분을 해주게 되면 S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변에 인테그랄 dx dt, 인테그랄 dt를 붙여주게 되면 여기는 S가 되어지는 거고 얘는
인테그랄 dx dt의 제곱 플러스 dy dt의 제곱의 루트 dt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에서 P점에 있을 때 시각이 T1초이고 Q점에 있을 때 시각을 T2라고 잡아준다라고 하면 T1초부터 T2초까지 적분을 해주게 되면 바로 움직인 거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얘는 지금 움직인 거리예요. 이른바 이동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움직인 거리.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장황하게 이런 얘기들을 쭉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속도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움직인 거리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점 P가 이렇게 쭉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T1초부터 T2초까지 시간이 걸려 있다면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문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점 P가 이렇다고 합시다. P의 위치가 2의 t승 코사인 파이 t. 위치가 지금 심상치 않네요. 그 다음 y좌표가 2의 t승 사인 파이 t. 좀 복잡하게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뭐 식이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믿습니다. 자, 일단 점 P가 이렇다. 이런 점이 시각 0초부터 1초 사이에 얼마나 움직였니? 자, 이동 거리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동 거리를 체크할 거니까 이 식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 식. 뭐 지금 보면은 대단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냥 얘는 이거죠. equal to 얘는 x축방향의 속도니까 vx의 제곱이고 플러스 얘는 vy의 제곱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거에 루트 제곱근 값을 계산을 한 다음 t1초부터 t2초까지 시각에 따라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x축 방향으로의 속도와 y축 방향으로의 속도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vx는 얘를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2의 t승 그리고 코사인 파이 t 마이너스 파이 사인 파이 t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이게 지금 vx. 그 다음 vy, y축 방향으로의 속도는 2의 t승에 사인 파이 t 마이너스 플러스죠. 파이 코사인 파이 t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이들을 제곱을 해서 전체를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해서 보태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은 일이 거의 다 끝난 거나 진배 없어요. 그러니까 자, vx의 제곱 플러스 vy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 하니? 이거 제곱되면 일단 2의 2t승 만들어지네요. 그리고 제곱이니까 1 나오죠. 1. 그리고 이거 제곱 되니까 또 플러스 파이 제곱. 그 다음 완전 제곱꼴이니까 이거 곱한 거 부호가 반대니까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것은 요렇게만 남는 거네요. 그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제곱근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루트를 이렇게 씌워줍니다. 씌워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2의 t승하고 루트 1 플러스 파이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이것을 적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동거리 s는 인테그랄 0초부터 1초까지 얘를 적분합니다. 이거 지금 상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대단히 식이 복잡한 듯하고 보여가지고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상수니까 우리가 적분할 거는 얘만 적분하면 되는 거네요. 근데 얘도 지금 적분하는 게 쉽네. 루트 1 플러스 파이 제곱에다가 2의 t승에 0부터 1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2-1이 나오나요? 그래서 얘는 2-1에다가 루트 1 플러스 파이 자승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지금 위에서 대단히 복잡한 듯 했는데
위치를 미분을 해서 속도를 만들어내고 속도의 제곱의 값에 대한 합의 제곱근만 알아내면 얘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질 수 있다. 어때요? 해볼만 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내용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곡선의 길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이번에는 이 식에 한번 좀 주목을 해봅시다. 자, 요 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현재 dx dt, dy dt 아주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데 dx dt를 근호 밖으로 한번 빼봅시다. dx dt의 값을 밖으로 빼면 식이 이렇게 전개되지 않나요? 자, dx dt를 밖으로 빼고 식을 정리를 해보면 1 플러스, 자, dx dt가 빠졌으니까 dy dx가 되어져야 되겠죠. 자, dy dx의 제곱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 식에 대해서 뒤에 dt가 있고 그리고 앞쪽에 인테그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현재 얘하고 얘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뀌겠네요. 인테그랄 1 플러스 dy dx의 제곱의 루트 dx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dx 뒤로 와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지금 살펴보면 dy dx라고 하는 것은 함수 y equal to fx 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y equal to fx라고 봐주고 출발점의 위치를 x equal to a, 여기 또 종점의 위치를 x equal to b라고 놓아주게 되면,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 그것은 속도를 이용해 거리를 계산하는 이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되어진 이 곡선의 길이를 계산하는 그런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dy dx가 f'x하고 같은 거니까 그렇게 바꿔주게 되면 a부터 b까지 1 플러스 f'x의 제곱의 루트 dx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바로 곡선의 길이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바로 곡선의 길이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점이 이동한 거리를 계산을 할 때에는 속도의 개념으로 가지고서 계산을 하지만 곡선의 길이를 계산을 할 때는 함수의 개형만 알고 있으면 바로 도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곡선의 길이까지도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예문 또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함수 y가 x 루트 x예요. 이 함수 어떻게 생겼나요? 대충 얘 지금 생긴 거 우리가 살펴보면 뭐 그림이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y 이퀄 또 x 루트 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0부터 2까지 요 지점까지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도함수만 구해주면 얘기가 된다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 도함수를 한번 좀 구해보면 얘기가 어느 정도 수월하게 풀리겠네. 자, 함수 y가 지금 계산하기 편하게 x의 2분의 3승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미분을 해주면 y'은 2분의 3의 x의 2분의 1승, 그러니까 2분의 3 루트 x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간단하죠? 자, 이거에 대한 제곱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y''의 제곱은 4분의 9의 x가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얘가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곡선의 길이 l은 1 플러스 얘가 들어갑니다. 4분의 9x의 루트. 아우, 이것도 제곱권 기호 나오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자, 얘가 0부터 2까지 dx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이거 적분 쉽잖아요. 그런데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전체 요거에 대해서 2분의 1승이 된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적분을 시켜주게 되면 일단 3분의 2에 1 플러스 4분의 9x에 2분의 3승 되고, 그리고 안에 있는 거를 역수를 취해가지고서 이렇게 써주기로 했죠. 됐습니까? 이거 적분된 게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0부터 2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 나머지는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확인을 하기로 하고, 27분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11 루트 22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곡선의 길이를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곡선의 길이를 계산할 때는 도함수를 구해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준 다음, 그 다음에 적분을 해주면 계산이 되어지게 된다. 조금 복잡했습니다. 원래 저 속도하고 거리 뭐 등등 이와 같은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그렇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몇 차례 더 살펴보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